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8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08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필기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은 암호어 방법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암호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정해진 특수한 약속입니다. 최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암호화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한글을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글을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한 후 각 자음과 모음에 부여된 숫자의 곱과 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보기의 표를 보면서 고자를 가지고 간단한 원리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고자를 기역과 오로 분리해서 표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자음 기역에 해당하는 숫자는 1이고 모음 5는 -5죠. 이렇게 해서 고자는 일단 1과 -5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숫자를 곱하여 값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1과 -5의 곱이니까 -5가 되는군요. 이번에는 두 숫자를 더하여 값을 얻습니다. 그럼 1과 -5의 합이니까 -4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거쳐 -5, -4라는 암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죠. 마라는 글자를 암호로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외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시차 적응입니다.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넘는 비행기 여행은 인체의 시계와 외부의 시계가 맞지 않는 현상을 발생시켜 생체 리듬이 깨지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초조함,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두통, 근육통, 변비나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덥고 건조한 기내의 환경 등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의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은 시차가 난다면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서쪽으로 여행할 때보다는 동쪽으로 여행할 때 시차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행하기 전에는 인체 내부의 시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점진적으로 목적지 시간에 맞게 인체 내부의 시계를 고쳐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동쪽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평상시보다 1시간씩 일찍 잠들고 1시간씩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여행하는 도중 기내에서는 너무 꽉 조이는 옷은 삼가도록 하여 좀 더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합니다.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들을 삼가도록 합니다. 셋째, 여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손목에 찬 시계를 여행지 시간으로 바꾸고 본인 스스로 그 시간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노력합니다. (3번)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지고 난 뒤부터는요, 공부할 의욕도 사라졌어요. 우리가 식민지였던 것도 억울한데 툭 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일본에게 지고 나면 짜증이 많이 나요. 나도 너만 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단다. 하지만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로 즐겨야지 그 이상의 의미가 개입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무언가 의미를 부여해야 스포츠 경기가 더 재밌지 않을까요? 분명히 재미는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운동 경기를 통한 화합이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해칠 수도 있단다. 예전에 월드컵 축구 예선을 치렀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경기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에 양국 사이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단다. 정말요? 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부작용은 그뿐만이 아니란다. 독재자들이 스포츠의 과잉 열기를 이용해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지. 국민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자기 팀이 이기면 모든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단다. 1978년의 아르헨티나 월드컵이 그런 경우였어.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경제난으로 인한 불만을 월드컵의 우승 열기로 덮어버렸지. 그 덕분에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집권을 연장할 수 있었단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방송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공직선거 투표율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 과장님과 시민단체 이 대표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63%, 제18대 총선 투표율은 46%, 6.4 보궐선거 투표율은 23.2% 등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지난 총선 때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투표 확인증을 제공해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시행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민의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수수방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표 인센티브제는 일종의 이벤트성 홍보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조치로는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박 과장님, 실제로 투표 인센티브제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 출마 자격의 이전까지의 투표 참여 횟수를 포함시키는 방안, 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공무원 채용 때 감점을 하는 방안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더 효율적인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책을 들어보니 규제 위주네요. 게다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있고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 그러한 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잘못된 의식이 투표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선택할 만한 정당이나 후보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권자의 자세나 의식을 탓하며 일방적으로 회초리를 두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향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